안녕하세요. 고집센 왕언입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며칠 쉬면서 그 사이에 제가 식사를 좀 변화를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게 노출된 부분을 약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도 위험한 일탈이거든요. 제가 안대 두 쪽을 다 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비를 흠뻑 맞고 너무 추워서 그냥 콩나물 국밥이 보통 외식할 때 아주 좋았기 때문에 찾았는데 그런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나마 생선구이가 보여서 들어갔어요. 그래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생선구이를 시켰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막 잡채도 나오고 미역국도 나오고 돌솥밥으로 해서 그냥 정신없이 먹었네요. 먹고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더니 오히려 집에 와서 단 게 더 땡기더라고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건가 봐요. 음식을 마음껏 먹었을 때 오히려 더 땡기나 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땡기니까 깨강정 남은 거 눅눅해진 거라서 빨리 먹어야지 하고 먹고 그 다음에 달고나도 그때 얻어온 거 하나 있는 거 마저 먹고 김부각 남은 것도 좀 먹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32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또 184가 돼버렸어요. 아, 오늘은 망친 날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전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전혀 고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간헐적 단식을 24시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간헐적 단식을 다 하고 그래도 당이 평균 혈당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여기 198로 나오네요. 아직도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은 안 되겠다. 바닷가로 가서 산소나 이런 걸 좀 마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바닷가로 가서 24시간 공복 끝날 때 체크를 했더니 126이 나왔어요. 그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방송을 했죠. 그날은 바닷가 경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요즘번에 올려드린 거였는데 그 먹은 거는 제가 이거를 좀 말할 게 많아서 그 영상을 따로 지금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정도로는 이게 조절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먹었는데도 그 다음날 157로 그나마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 사람 일이란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조금만 뭐를 해도 그냥 200이 훌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144까지는 일단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98에서 공복 혈당이 아니고 하루 종일 평균 혈당을 50은 내린 거죠. 당하 혈색소 50은 못 내려도 공복 혈당 평균은 50을 내렸는데 그날이 제가 이걸 벗은 날이 20날이었거든요. 아, 그 22일이네. 두 개 다 벗고 한 날이 22일인데 지금 이날은 23일과 24일이니까 이틀 지났는데 공복 혈당은 그나마 못 잡아도 평균 혈당은 144까지는 조절이 되었네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부터 슬슬 배가 조금 고프기 시작해서 제가 뭘 조금 먹었어요. 밥맛은 없어서 사과 주스 하나하고 김부각하고 치즈 3쪽을 먹었더니 걔도 조금 올라갔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그게 채 내려가기 전에 오리고기 넣고 버섯볶음을 해 먹었더니 걔가 또
320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조절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음식을 아주 진짜 심각하게 절제를 하지 않으면 원상으로 돌아가나 봐요. 그래서 한번 됐다고가 안심이 아니고 이 팔에 부착한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제가 조절됐겠지 그러면서 한번 재보면 이상하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네, 이런 거를 느끼면 그 음식은 진짜 조절하고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배가 또 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배가 슬슬 고파서 쿠키를 다른 부동산 사무실 가서 쿠키를 하나 얻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안 내려가더라고. 밤새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 이게 하루하루가, 어떤 사람은 매일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는 거 짜증나서 조절 못해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일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실망은 하죠. 이상하게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실망은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여기 보시면 24일 날 밤에 잠들기 전에 혈당하고 25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이 거의 같은 위치잖아요. 평상시에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혈당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이 거의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 왜 조절이 안 되냐 그러면 저녁에 간식을 했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만 조절을 잘하면 충분히 공복 혈당은 잘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공복 혈당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 혈당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거 172는 당화 혈색소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 요즘에 당화 혈색소가 7.0이었으니까 정상 정도로는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22일에서 25일 정도로 지났으니까 3일 지났는데 제 평균 혈당으로는 돌아왔지만 공복 혈당은 잡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세밀하게 공복 혈당을 관심을 쓰려면 저녁에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또 그냥 항상 피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유튜브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 공복 혈당이 높으면 몸이 병을 잘 한대요. 제가 옛날에는 이거 리브레 달기 전에는 옛날에는 거의 1년에 서너 번씩 독감이 걸리면 보름 이상씩 갔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당이 좀 심해서 지금 10년밖에 안 된데도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기침이 심해서 보름 이상 끌어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은 아닌데 일단 조건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입맛이 통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망고 주스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거 진짜 당은 엄청 올리거든요. 근데 워낙 저혈당이 되면 망고도 약은 되긴 됩니다. 근데 이분 얘기는 망고만 먹은 게 아니고 평상시 참았던 냉면도 1.5인분을 먹었대요. 그런데 당이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보름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했으면 세포 속에 있는 혈당이 제대로 안 갖춰졌겠죠. 그러니까 여러 곳에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생활이 넉넉지 않아서 돈이 부족할 때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놈도 뭐 사달라고 저놈도 뭐 사달라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옷도 사줘야 되고 뭐 하다 보면 돈 한 500만 원 들어온 거는 2, 3일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어디 가는지 돈도 표가 없어요. 평상시 그냥 꾸준히 생활이 잘 되다가 500만 원 들어오면 여유자금으로 저축을 할 수 있지만 돈이 너무 궁핍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가
돈이 생기면 5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2, 3일 내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당이 전부 다 결핍돼서 궁핍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필요한 것으로 다 흩어져 들어가서 당이 안 올라갔을 거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굶어서 당 조절한 상태에서 음식 먹어서 당 안 올라갔다고 좋아하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식사가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비슷한 그래프가 올라가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래 혈당이 80에서 위에 혈당이 180 정도에 항상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끔은 벗어나요. 근데 가끔은 또 100% 안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요 최근에 재인 게 7.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마 6월 25일 날 제가 보니까 172면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정상 어느 정도의 상태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기만 하면 변비가 옵니다. 당뇨인은.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입맛이 너무 없어서 식사를 못할 때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차전자를 하나 먹어요. 차전자 피를 그냥 물에 타서 먹는데 그때는 저녁에 먹을 때는 30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공복에 차전자 피를 먹으니까 50이 돼버리네요. 똑같은 음식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날 점심때 제가 부동산 일로 다른 데 갔다가 점심 대접을 받았어요. 원래는 밥을 안 먹는데 식당에서 먹다 보니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반 공기만 넣고 새싹 비빔밥을 먹었는데도 혈당이 100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흰밥이라서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밥이 일단 들어가면 보통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흰밥 백미 한 그릇은 80에서 100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밥은 생략하고 만약에 먹어야 된다 그러면 반 공기 정도 식당에서 먹거든요. 그래도 보통 7, 80은 올라갑니다. 그래도 7, 80 정도 올라가는 거야 어쩌겠냐 이러고 먹는데 집에서 먹을 때는 야채나 이런데 포도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밥을 먹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일단 밥을 간헐적 단식 시간을 조금 늘립니다. 그래야 몸속에서 오토파지도 일어나서 몸 안에 있는 찌꺼기들도 먹어 치우거든요. 근데 그게 몸 안에 있는 찌꺼기를 먹어 치워줘야만 병균이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근데 혈당이 있는 상태로 계속 시간 됐으니까 밥 먹자, 또 시간 됐으니까 밥 먹자고 계속 혈당을 채워주면 그 몸 안에 있는 세포나 백혈구가 이미 포도당이랑 모든 영양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백혈구 역할을 하질 않는데요.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네요. 아, 그래서 병이 생겼구나. 오늘 공부하고 그걸 새삼 느꼈네요. 그러니까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프지 않고 참을만 하면 간헐적 단식 시간을 좀 늘리시는 게 건강 유지하기도 좋고 몸에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꼭 오늘은 알려주고 싶었네요. 일단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 배운 공부를 부지런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발 음식을 드실 때 같은 메뉴라도 아침과 점심 저녁에 먹는 게 혈당이 달리 바뀐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아침에는 되도록이면 당이 올라갈 만한 성분이 들은 것은 피하시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